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뭐 배웠냐면 이제 변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뤘죠. 그죠? 그래서 콘솔 클리어 잠깐 쓰고요. 자, 변수가 일단 뭐죠? 자, 변수는 쉽게 말하면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죠.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변수를 선언할 때 세 가지 이제 방식이 있는데 이제 bar, 그다음에 let, const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각각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bar 같은 경우는 이제 뭐예요? 중복 선언도 가능하고 변수의 재활용도 이제 가능하죠. 다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코드를 쓰다 보니까 바로 선언한 게 그러니까 중복선을 하다 보니까 요걸 말하는 거지. 내가 쓰려고 하는 변수가 해당 뭐 예를 들어서 bar a 뭐 여기다가 20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10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쓰려고 하는 a가 요건지 또는 그 어떤 a에 들어있는 이 값을 쓰려고 하는지 이 값을 쓰려고 하는지 모르다 보니까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bar을 실무에서 안 씁니다. 안 써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은 let과 const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변수는 그냥 let으로 선언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let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한다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동적 언어예요. 자, 동적 언어의 특징은 뭐냐면 컴파일 과정이 없다라는 거죠. 컴파일 과정이 없다. 그렇다 보니까 변수의 값이 할당될 때 값이 어떤 값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변수 타입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타입으로는 여러분들 숫자형이 있고 그 다음에 문장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콘솔 간단한 출력 명령어는 콘솔 로그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A의 타입이 궁금하다 그러면 타입 오프가 있다 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이 해당 A의 타입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보이죠? A는 넘버 타입이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20이 아니라 나는 안녕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면 이거는 문장 타입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넣냐에 따라서 그 해당 A의 데이터 타입이 정해지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왜냐면 자바스크립트가 동적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컴파일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다른 언어 같은 경우는 실행이라는 과정이 있거든요. 아니면 또는 문법 체크하는 그런 시간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문법 검사 그런 거 하긴 하지만 그 문법 검사를 런타임에서 하다 보니까 런타임이라는 건 프로그램 실행 시간이라고 보면 되는데 실행 중에 이제 요거를 이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오류가 발생했는지 참 찾기가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긴 해요. 뭐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 에러 메시지 뜨면 그래 에러 메시지를 검색을 해보면 되는데 자, 여튼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행 속도가 빠른 점이 있긴 하죠. 왜냐면 이제 컴파일 과정이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출력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여튼 이제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하고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const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건 let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중복 선언하는 건 불가능해요. 이거 안 된다 했죠. 너가 쓰려고 하는 A가 요걸 말하는 거야, 요걸 말하는 거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가능하죠. 이거는 이제 변수의 재활용이죠. 재활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원래는 A라는 변수에다가 20이라는 값을 넣어줬는데 11번째 라인에서 A라는 변수에 10이라는 값을 넣어줬기 때문에 11번째 라인 이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A 값을 출력하면 뭘로 출력된다? 당연히 10 출력되는 거죠. 그죠? 그런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let이 그런 특징이 가지고 있는데 const는 뭐예요? const 자체는 이제 이 변수 자체를 상수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A는 30 이런 식으로 뭐 쓰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해요. 보시면 unassignment to construct variable construct가 상수거든요. 그러니까 상수다. 너 이거 상수 처리했기 때문에 이거 A라는 변수를 수정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수정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이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여러분들 배울 함수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const로 보통 많이 선언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변수에 관련된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변수를 이용해서 한번 간단하게 디자인을 해볼 건데 자 우리가 DIV에 대해 디자인할 때 보통 어떻게 했죠? 자 이런 식으로 디자인했죠.
자, 여러분들이 레드라는 박스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게 기본적인 일반적인 방식인데,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바스크립트 방식으로 내가 div를 꾸민다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저는 여기다가 도큐먼트라고 쓸 거예요. 자, 이 도큐먼트라는 건 뭐냐면 문서예요, 문서. 제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뭘 쓴다? 돔을 쓴다 했죠, 돔. 이건 뭐예요? 도큐먼트, 그 다음에 오브젝트, 모델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돔 API를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HTML을 동적으로 조작 변경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큐먼트라는 건 내가 HTML 내의 문서를 검색할 건데 여기다가 쿼리 셀렉터라는 게 있어요. 쿼리 셀렉터, 그다음에 여기 소거를 한 다음에 div.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HTML 상에 있는 div를 검색할 건데, 근데 모든 div를 검색하는 게 아니라 쿼리 셀렉터 올 같은 경우는 HTML 상에 있는 얘는 HTML 상에 있는 div 중에 처음 등장하는 div를 선택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만 사용할 수는 없고, 보통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다가 뭘 붙이고 뭐 하는데 그렇게 하기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저는 얘를 변수로 담아줄 거예요. let div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div라는 변수에다가 담는데 얘 출력하면 뭐가 나올까요? 콘솔 로그.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 언어를 공부하는 때는 이런 식으로 div를 변수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선택을 해서 변수에 담았을 때 어떤 게 출력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보이죠? div 검색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div를 하나 더 썼다 하더라도 div가 2개 검색되는 게 아니라 최초에 한번 이 녀석이 검색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이게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div를 검색한 건데,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div 한 다음에 내가 스타일을 입힐 건데 어떤 스타일? 너비를 입힐 거다. 너비. 그러면 는 한 다음에 다운표 쓴 다음에 200픽셀.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선택한 div한테 스타일을 입힐 건데 어떤 스타일? 너비를 입힐 건데 200픽셀을 입히겠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써도 이게 먹어요. 이렇게 하면 그냥 얘는 200픽셀로 적용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 얘는 이제 200픽셀이랑 같은 말이에요. 자, 정말인지 보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얘는 200픽셀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 쓸 때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못 써요. 여기서 슬래시가 안 먹습니다. 요게 대시, 슬래시래 대시가 안 먹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요거 C 대 C를 요렇게 써줘야 돼요. 모든 CSS를 단어와 단어 사이에 떨어져 있는 CSS 있잖아요. 백그라운드 컬러라든지 레터 스페이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단어와 단어 사이에는 대문자로 적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레드가 나오죠. 제가 이거 잘못 설명드렸네요. 이거 200 쓴다 해가지고 이게 픽셀로 적용되는 게 아니네요. 저도 이제 오랜만에 하다 보면 헷갈립니다. 정확하게 200픽셀을 적어줘야겠네요. 자, 보시면 이렇게 적용이 되죠. 자, 그래서 200픽셀이랑 같은 말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표시하고자 하는 200픽셀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겠네요. 그 부분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색상을 입힐 수 있고, 자, 이게 자바스크립트 버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는 버전.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똑같이 jQuery 스타일로 바꿔볼게요. 나중에 이거는 이제 집중적으로 배우긴 할 건데 간단하게 그냥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자, 세팅 들어간 다음에 jQuery를 불러와야 돼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jQuery 공식 문서가 있습니다. jQuery 공식 문서가 있기 때문에 얘 들어가면 여기 지금 API 도큐멘테이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문법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플러그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운로드라든지. 근데 사실 우리는 다운로드해서 써야 되거든요. 근데 다운로드해서 써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쓰기가 너무 번거로워요. 주시면 여기 다운로드 컴프레스 이렇게 이게 jQuery 파일이거든요.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jQuery를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거 어느 세월에 복사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실제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작업할 때는 이거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인터넷 안 되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CDN 방식으로 불러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CDN 방식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자바스크립트 CDN이라고 검색해 보면 홈페이지가 하나 나옵니다. 그냥 CDN이라고 검색해볼까요? CDN. CDN 검색하면 안 나오나? 이거 아닌데? 자, CDN 서비스 말고 자바스크립트 CDN 링크 여기 있다. CDN 제가 잘못 썼네요. cdn.js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폴더가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원래 검색을 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저는 공식 문서 들어가서 찾아오는 편인데 여기서 가져오든지 아니면 코드펜에 보면 세팅스가 있어요. 세팅스 들어간 다음에 여기 JS 검색 여기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JQ라고 검색해도 jQuery CDN이 나옵니다. 그럼 이 클릭 그 다음에 얘를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하면 전체 지정되거든요. 컨트롤 X 그 다음에 맨 위에다가 ASML 위에다가 스크립트 탭 src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자, 이게 여러분들 뭐 한 거예요? 이게 jQuery 불러온 거예요. src를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이거 오타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써야 돼요. 스크립트 script 그 다음에 src 쓴 다음에 는 큰 따옴표 이렇게. 이게 jQuery 불러온 거예요. 자, 그러면 jQuery를 불러왔으니까 똑같이 어떻게 쓰냐? jQuery도 비슷합니다. 다를 건 없어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에 이렇게 쓸 건데, 자, div를 써볼게요. 자, 아니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도 가능해요. 클래스 한 다음에 SQAI 스퀘어죠? 스퀘어 SQAI 맞나? 스퀘어 네모 영어 SQAI 맞죠? 자, 그래서 요 녀석 SQAI 이 녀석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이 달러라는 건 뭐냐면 얘는 검색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div를 검색하겠다. 그러니까 ASML 상에 있는 div를 검색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아는 거 그냥 쓰시면 돼요. .square라는 건 뭐예요? 클래스 이름이 square인 녀석을 내가 선택하겠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스타일링 하는 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여기다가 .css 그 다음에 소괄호 연 다음에 자, 다운표 쓴 다음에 자, 여기는 자바스크립트 문법이랑 달라요. 여기는 여러분들 아는 CSS 문법 그대로 적으면 돼요. 그 다음에 심표 레드. 이건 뭐다? 내가 이 백그라운드 컬러 속성을 줄 건데 어떤 속성? 레드라는 속성을 주겠다. 그런 의미고. 근데 이제 우리는 색상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린.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너비 위드를 마찬가지로 200픽셀. 그 다음에 여기다가 헤이슬 나는 200픽셀 이런 식으로 주겠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변한다요? 이렇게 변해요. 보이죠? 그러니까 jQuery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변수로 만드는 거죠. let scale width. 그러면 여기다 200픽셀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거죠. 자, 마찬가지예요. scale height. 그러니까 스퀘어 상자의 높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똑같이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let 해서 스퀘어 그냥 이제 bg 컬러라 쓸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다. 그러면 얘는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그린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어디다 써주면 된다? 그냥 스퀘어 위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변수 해석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얘는 뭘로 봐야 돼요? 그냥 200픽셀인 거고 그 다음에 얘도 200픽셀인 거고 그냥 얘는 그린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도 똑같이 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변수에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는 거고 jQuery는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